먼저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 확인 완료했고 현재 임시 안치소에 168명 안치 중입니다. 장례식장으로 총 11명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한미 합동조사팀이 공항 내 임시 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지속 진행 중입니다. 사조인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조인은 완료 시까지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오늘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송 일정, 한국 사조이 측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유가족 등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추도식을 가졌고 유가족에 대한 특별휴가, 휴직 등 지원 조치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먼저 손 드시면 동아일보 이쪽입니다. FDR 미국으로 보내기로 합의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현장에서 수요 해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 혹시 알려준 게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요될 시간은 일단은 그 안에 데이터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 양을 좀 보면서 이제 추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하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데이터 추출과 이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 조 기자님. 네, 조선미디어 윤 기자님. 네, 조선미디어 윤입니다. 그럼 FDR 분석을 맡게 되는 주체는 어디가 되고 미국에서도 어디서 이게 하게 되는 건가요? 제조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라는 기관에서 맡아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자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측의 사조위 참석자도 같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부산일보 김 기자님. 예, 부산일보 김덕준입니다. 아까 오전에 브리핑 때 얘기가 나왔는데 무항공항 로컬라이저 이제 시공을 갖다가 건물건설이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무항공항 설계할 때 설계 업체는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항 설계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업체가 어딘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수하고 경주공항 같은 경우는 무안하고 같이 콘크리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에 로컬라이저가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지방의 이런 공항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인천이나 김포공항 같은 큰 공항들은 그런 위험도가 없는 로컬라이저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턴키로 해서 설계에 한 대여섯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디서 어느 업체에서 지금 로컬라이저 설계를 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로컬라이저 설계가 아니고 그 공항 자체의 설계를 누가 한 것인지는 없습니까 혹시?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좀 하고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이 공항별로 이제 시공 방식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항마다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또 설계 업체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어떤 고려했던 이런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BN 김 기자님. 예, 저 그 보도자료 보내신 거 보면은 그 수거된 사진을 이거 처음으로 저희한테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FDR에서는 그 커넥터가 어느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디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커넥터 여기 화면을 이 종이를 보시면은 예. 이것이 이제 전원 우리 유닛 전원 장치 유닛이고 요 동그란 것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유닛입니다. 그럼 요게 여기 옆에 위에 여기 얹혀져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그 커넥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래 그 제대로 된 거는 위에 거에 아래 거가 올려져 있고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꼭 연결이 돼 있는 게 지금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연결되는 거라 그냥 여쭤보면 지금 여기 뒤에선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왼쪽에 사각형 박스가 전원 장치고 오른쪽에 원통이 그 데이터. 저장 장치인데 네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신지.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동그란 원통형이 이 평평한 그 공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올라가 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커넥터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커넥터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얇은 선인가요? 모양.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넥터의 기능이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과 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 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섞여 있는 그 기능이랍니다. 굉장히 뭐 크지는 않고 이렇게 얇고 그러니까 약간 띠같이 되어 있는 얇고 넓은 형태로 커넥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기자님. 질의 안 하시네. 예. 네, 한국일보 기자님. 예, 그 도면 로컬라이저 도면 말씀인데요. 그게 확보를 혹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납품한 도면이 있을 텐데 준공 도면을 혹시 그거 확인이 됐나요? 그 최초 이야기. 왔어. 최초 그러니까 개량 이전에 설치할 때 도면 말씀이시죠? 이 개량 제가 이 개량 전에 최초 개량 설치할 전 때, 거랑 개량 후도 이제 확보는 됐는지 일단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일단 이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해당 관청에서도 좀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최근에 한 거는 설계도가 우리 그 해당 항공청에도 제출하고 하니까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 그러니까 있을 것이라고 답이 온 거죠? 부산항공청에서? 예, 확인 최종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좀 추정이지만은 최근이니까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확인해서 제가 한국일보시죠? 그 준공 도면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아마 지방 부산항공청에서도 아마 원래 도면도 거의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도면이 있어야 그 위에 뭘 얹을 거잖아요. 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SBS 기자. 우선 이게 아까 FDR의 접합 부분이 그려져서 재접합을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사유로 미국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커넥터를 분실된 커넥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커넥터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찾는다 하더라도 또 접합할 때 이것이 또 기술적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조직 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미국 현지에 가서 바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하게 이 조사를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한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고가 추락으로 인한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과 보통 공항에 잘 존재하지 않는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결합된 사고라서 좀 그런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의 부분과 사고 피해가 커진 로컬라이저 부분이 서로 다른 거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FDR이라는 핵심적인 자료가 꼭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건 그 조사하는 측에서는 제조사 측은 로컬라이저에 좀 무게를 두고 싶을 것이고 이런 게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커넥터 연결 수리하는 것이 대체품을 만들어서 끼는 것도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요. 또 함부로 개봉을 하게 되면 데이터 그 보존에 문제가 있을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 그 우리 사조의 당국하고 미국 NTSB 당국하고 긴밀히 협조 체계가 있고 과거에도 그런 그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블랙박스를 잘 다루는 미국, 프랑스 사조의 당국하고 협조하여서 분석을 하고요. 그 미국이 뭐 단독으로 우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저희 또 하나는 저기 교신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1분까지 교신을 해서 합의해서 19번을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신이 그러니까 저희 교신 내용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교신이 된 시각이 언제로 확인됩니까? 그거는 마지막 시점은 제가 그 처음에 그 사고 개요도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이렇게 찝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몇 차례 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교신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시간까지는 지금 체크하기 좀 곤란합니다. 예. 네, KBS 이기자님. KBS 이승훈입니다. 지금 FDR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뭐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 FDR 안에 담긴 데이터가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훼손됐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VR 음성 변환에 이틀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틀인지 시작 기준 시점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온 조사팀이 처음부터도 이제 우리 측하고 연락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조사를 미국 팀하고 우리 팀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협조해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까? 이것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CBR 그 자료 이틀 이제 소요된다는 그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29일 날 했습니다. 29일 아니 전날 회수해서 아마 다음 날 옮겨서 세척했으니까 31일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나요? 31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이틀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는 일단 사조 이해 일단 의견입니다. 언제 시작됐나요? 그 데이터 추출 작업이? 같아요, 저희가 12월 31일로 아마 자료를 그때 배포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자료 한번 확인. 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사조의 의견입니다. 오늘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고요. 많이 완료된 것 같아요.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부터 한 이틀 더 걸리는 거네요. 오늘은 예. 죄송합니다. 그 11보 오늘 아침에 브리핑했을 때 그 자료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조위가 CBR에 저장된 자료를 추출 완료했고 그러니까 오늘 1월 1일 이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착수를 해서 이틀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사조위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울러서 그 조사를 이제 한미 측이 어떤 형태로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공항 내에 그 이제 임시 본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합동 조사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함께 이 어떤 조사 그런 내용 조사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각자의 뭐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조사를 수행하게 될지를 뭐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아마 협의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거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어떤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가 아까 FDR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FDR 외관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손실되거나 뭐 했을 가능성 좀 적다고 봐도 되는 건지요? 일단 외관상 봤을 때 뭐 크게 이렇게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 추출을 이제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이 온전하게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예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연합뉴스 임성호입니다. 저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때도 이렇게 FDR이나 CVR 이런 블랙박스를 미국이나 프랑스에 보내서 그 현지에서 분석하도록 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럼 FDR을 보내면 뭐 정확히 미국 내 어디 뭐 워싱턴으로 가는 건지 어떤 쪽으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 지금 그 트위터 X 상에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항공기의 고 어라운드 폭행이 엔진 연소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다. 이런 뭐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접수 받으신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과거 사례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요. 주로 이제 미국 NTSB 그다음에 프랑스 사조위 쪽에 에어버스 항공기하고 보잉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협조하러 가는 기관은 워싱턴에 있는 NTSB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렸고 세 번째 그 시중에 떠도는 그 폭행 관련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정보도 저희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정확하게 촬영된 건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이해하는 데만 이렇게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일 기자님. 제가 다른 자리에 왔는데 그 로이터 통신입니다. 그 예전에 그 월요일 날 그 제주항공 강도 높은 그 안전 그 인스펙션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주항공 사장님께서 기자회견 했었을 때 그 프리 인스펙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좀 발견된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737, 800 기종에 대해서 이제 특별 점검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랜딩 기어가 지금 펴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랜딩 기어 부분 그리고 또 엔진 부분 그다음에 정비 기록 같은 거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기타 다른 분야도 보지만 그 세 가지 분야 중점 보고 있고요. 그 출발지에 관해서는 뭐 정확한 그 데이터는 그 사조위에서 밝혀질 거고요. 근데 일단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그 출발지에서 그 정비 확인이 안 되면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정비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정비 점검은 기본적인 건 하고 그 기장하고 확인 정비사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만 항공기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상 절차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정말 뭐 이 특이한 뭐 결함 정보라든가 오는 도중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주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네, 한결의 박 기자님. 네, 우선 오전 브리핑 하셨던 부분에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데 조종사랑 관제탑이 합의해서 이제 방향 전환해서 착륙했다는 건 사고 당일부터 확인해 주셨던 내용이고 그때 조종사가 이제 복행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는데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인 상황을 알아서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까 좀 초반에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만 보면 관제사가 먼저 결정을 해서 안내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그게 명확하진 않다고 또 뒤이어서 말씀하셔서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조금 그 상황과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미국 조사팀의 조사 범위도 제한 없이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또 로컬라이저 그 둔덕 구조도 좀 살펴봤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체 결함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이제 제한 없이 보는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사고 기종 이제 특별 점검하는 게 5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그때까지 완료되는 게 맞는지 또 사고 이튿날 새벽에 있었던 제주항공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한 것도 그때 안전감독관도 급파했었는데 추가로 사실 확인된 거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활주로 1구 방향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 착륙 허가 과정 그거는 이제 최종 관제사 허가가 있어야만 활주로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여러 가지 뭐 불안정한 상황에서 교신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 있는 과정에서 최종 관제사 허가가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상황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거를 단정적으로 누가 요청했고 누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좀 양해해 주시고요. 추후에 사조의 조사 결과에서 정확한 그런 교신 기록이나 이런 게 나오면 공개될 시점이 되면 그때 밝혀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미국 조사팀하고 조사 범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합동 조사 같이 하는 거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이제 확인하고 합의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